즐거운 수학사냥 짱아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항등식 시험 대표 유형 문제들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항등식, 우리가 항등식은 익숙한 내용이죠. 자, 항등식의 풀이 방법,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그랬는데 각각의 의미는 알죠. 수치 대입은 숫자를 대입해서 알아본다. 계수끼리 비교한다 이런 거. 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 먼저 항등식 첫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자,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한다겠지. 아무 x나 넣어도 성립한다.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a, b, c의 합을 구해라 이런 건데, 이런 건 무슨 이제 계수구하기 그런 거지. 자, 계수구하기인데 이런 것은 좌우만 살짝 비교해 보면 금방 안다 그랬어요. 자, 1번은 ax 빼기 6. 자, 3제곱이고 2창이 없죠. 는 x 더하기 b.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cx 빼기 3. 자, 이런 것은 항등식인데 계수 비교해서 알아보거나 숫자 넣어보거나 한다겠어요. 근데 뭐 숫자를 많이 넣어도 되고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금방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상수항. 자, 상수항이 숫자잖아요. 여기 상수항이 써졌어요. 여기 상수항끼리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거지. 상수항끼리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b가 2가 돼야 되겠지. 자, b 값은 2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b가 2라는 걸 찾았으면 이제 그걸 활용해서 나머지를 또 찾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c만 찾을 수 있다면 끝나는 거지. c는 어떻게 찾는 거냐? 자, c는 여기 계수 중에 자, 2창이 없어요. 자, 2창이 우리가 이제 계수 비교를 주로 할 건데, 자, 여기 2창은 계수가 없어. 2창의 계수가 0이야. 2창이. 자, 2창만 쓴 겁니다. 0. 자, 여기도 2창만 찾아보면 되겠네. 2창이라는 것은 여기 x랑 이렇게 c를 곱할 때, 요렇게 곱할 때가 2차식이지. cx 제곱 그 말이야. 2창만 보면 cx 제곱. 자, 그 다음에 또 2창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자, 여기 x 제곱하고 b를 곱한 거. 2x 제곱. 2x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이것이 지금 2차 항인 거지. 전개했을 때. 나머지는 2창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창은 이것이 2창인 거야. 그러니까 c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라고 또 나왔어요. 이제. 자, 그러면 얘들 가지고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b는 2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야? a 값은 1창의 계수야. 자, ax 쓰지 말고 그냥 계수만 쓰세요. a만. 자, 여기도 1창이 나올 수 있는 거. 1창은 x랑 마이너스 3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가 생기지. 마이너스 3x. 그냥 그런 다음에 이쪽의 숫자랑 이쪽의 1창이, 자, 여기 숫자는 b인데 b가 2니까 2랑 여기 cx인데 마이너스 2x지.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자, 그 녀석이,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그 녀석이 바로 x의 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x 계수가 a니까 이런 식. 이 녀석 마이너스 7 그 말이에요. 자, a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고 c는 또 마이너스 2, b는 2예요. 자, 세 개를 만약에 더하라고 한다면, 자, a 값, b 값, c 값 마이너스 7 이렇게 답을 주면 돼요. 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맞게,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하기 쉽게 계산해서 양의 정수가 나오도록 정수를 이렇게 조정해서 해줄 겁니다. 부호 같은 거 조정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부가적인 거라서 고학 단계에서 어떻게 찾는가 그런 거 중심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 c 합을 구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비슷한데 조금 더 길게 써졌고 뭔가 좀 모양이 좀 다르게 써졌어요. 자, 일단은 2번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이것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있고 오른쪽에 a 제곱 더하기 bx x 빼기 2 더하기 cx 더하기 1. 자, 이렇게 이제 항등식이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막 주어졌어요. 자, 이럴 때 a, b, c를 구해라. 계수 구하라 그 말인데, 자, 항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 본다 했어요. 네, 계수를 비교해도 상관없고, 자, 계수를 비교해도 되고 수치를 대입해도 되는데 이런 모양이 좀 보이면
아무래도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좀씩 쓰기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자 그 말이야. 마이너스. 자, x 자리에 다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었을 때 모양이 얘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3 되겠지. 얘는 플러스 2가 됐고요. 플러스. 자,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니까 10이 됐네요. 자, 10. 자,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0 돼버렸지? 그래서 이거 사라졌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B, 3B란 말이 생기지. 3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들어가면 0이에요. 0이니까 C도 사라져버리지. 그래서 바로 이것만 남는 거예요. 자, B 값이 바로 3분의 10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여기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B는 찾았고, 나머지를 또 구할 때, 이제 뭐 이번에 B를 좀 없애기 위해서, B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0이나 2 같은. 자, 여기 0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겠지? 자,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0부터 넣어봅시다. 0 이렇게. 자, X 대신에 0을 넣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0도 넣는 겁니다. 자, 0을 넣으면 여기 0 집어넣으면 뭐야? 5지. 0 넣었을 때. 자, 여기도 0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A니까 그냥 A인 거지. 자, 이건 0 들어갔으니까 없어졌고요. 0 들어가면 1이니까 C지. 자, 바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A 더하기 C 값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죠, 사실은.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묻는다면 A 더하기 C가 써있잖아, 5라고. 자, 5랑 3분의 10 더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하는 과정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A랑 C는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야 10번씩 풀 수 있으니까. 식을 하나를 아무거나 넣을 텐데, 이제는 뭘 넣으면 좋냐. 여기 이제 뭐, 2 같은 거 넣어도 돼요. 2 같은 거 넣어도 되고, 그러면 넣어도 상관없고, 2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3의 제곱 막 이런 말에서 좀 커지지. 좀 커진다. 그러면 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x 자리에 마이너스 2 같은 걸 넣어줘도 돼. 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 a가 되지 바로. 자,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곱해서 이제 플러스 8이고요. 8b가 되는 거지. 이렇게 8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만약에 2를 넣는다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거 4, 3, 12. 12가 되고 마이너스이니까 또 4가 되고 5가 돼서 숫자가 커졌네요. 16, 21. 자, 4 정리하면 21 막 이런 말이고 이때는 이제 B값 같은 경우에 3분의 10이라서 자, 3분의 10이라서 조금 숫자가 분수 모양이라 좋지가 않지. 여기다 3분의 10을 넣을 수는 있지만 계산자 조금 좋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넣는다면 3분의 10이 들어가면 이제 3분의 80이 되겠네. 이렇게. 얘는 이제 3분의 63이지. 이거 정리한다면 A 빼기 C는 그 말이에요. 얘 넘어가면 얘는 이제 3분의 63. 3분의 63인데 빼기 80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지. 3분의 마이너스 17 이렇게. 자, 이제 숫자가 조금 분수 모양이라서 숫자 자체는 좋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숫자 조정을 조금 정수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놨는데 뭘 좀 잘못 입력했나 보네. 숫자가 이게 정수 모양이 좀 안 나올 때는 분수 모양이라 계산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계산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이거 두 개 이제 연립방식 풀면 되는 겁니다. 연립방식 푸는 것 자체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서 푸는 것 자체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A 더하기 C 값이 바로 나왔고 계수를 다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더 이상은 풀 필요가 없지 사실은. 이 녀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B만 더 더하면 되는 것이고 B가 이제 3분의 10이니까 이렇게 딱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개 다 더한 값은 그냥 요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3분의 15니까 모두 3분의 25라고 답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겠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숫자를 넣거나 계수 비교하기인데 숫자를 넣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야 되겠고 여기 같으면 2도 넣고 뭐 0도 넣고 막 그래야 돼요. B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뭐 0하고 그냥 2를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A자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이제 뭐 계수 비교든 수치 대입이든 여러분이 자유대로 하는 건데 어쩔 때가 더 편한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험을 하고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이럴 때가 좀 수치 대입이 편하더라. 저럴 때는 계수 비교가 편하더라.
그 두 개를 짬뽕해서 푸는 겁니다. 아무튼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이 녀석이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x, y를 구하자고 그런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이 아니고 K에 대한. 자, K에 대한 그러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지금 1차식이 써져 있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 말은 K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쭉 써주는 거예요. 자, K에 대해서 1차식, K가 들어있는 것, K가 안 들어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자, 괄호를 바로 정리하면서 쓰세요. 자, EX인데 EX는 K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쪽에다가 EX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X는 자, K자는 여기다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X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 3KX. 이 녀석은 또 1Y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보려면 마이너스 1Y야. 마이너스 1Y니까 K가 안 들었으니까 여기다 써주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KY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Y지. 자, 플러스 KY. 자, K자는 묶어놨으니까 Y자만 쓰면 돼요. 여기는 더하기 1K. 자, 더하기 1K인데 여기 K가 있으니까 더하기 1만 써주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3은 K가 안 들었으니까 여기다. 자, 이렇게 하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딱 분리가 바로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K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그러면 자, K 앞에 요 녀석이 자, 얘가 0되고 얘도 0되면 되는 거다 그랬지. 그 문자에 대해서 개수들이 다 0이 돼버린다면 항등식이 되는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0 그 말이야. 그 말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그 말이 넘기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x 빼기 y 빼기 3이 0이니까 넘어가면 3. 자, 이렇게 말이 생기면 된다는 말이에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얘가 0 되고 0 돼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XY 구하는 거야. 자, 이것은 연립방정식이지?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냥. Y끼리 더하면 사라지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X고, 더하면 2죠. 자, 그럼 이 X값은 마이너스 2 그 말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아무 그러면 누르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아무데나, 뭐 여기다 넣어도 되지,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제 플러스 6이잖아요.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7이 필요하지. 자, 플러스 6,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Y값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것도 이제 XY 둘이를 더해라.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럼 돼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값들은 그때 문제에 따라서 양수가 되도록 보통 만들어 주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용이라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다. 자, 4번에 자,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것은 뭡니까? x에 관계없다가 아니라 x, y에 관계없다. 즉 x에도 y에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그 말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 소리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마찬가지로 x의 개수, y의 개수. 자, 이미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x의 개수끼리 따로, y의 개수끼리 따로, 그 다음에 상수항 따로, x, y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따로 이렇게 딱 정리했을 때 이때 요 x 앞에 개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돼버리고 얘도 0이 돼버린다면 x, 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하려면 개수, 자, 개수 a 빼기 b 빼기 1 얘가 0이 돼버리면 되는 거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 빼기 3인데 이게 y의 개수인데 얘도 0이 돼버리면 된다 그 말이고 상수항 쪽도 0이 되면 된다. c 빼기 5도 0이 되면 된다. 뭐 이런 거야. 자, 이것이 다 성립한다면 x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c는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열방식 푸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풀면 a 빼기 b는 1 넘어가서 a 더하기 b는 3 그 말이야. 자, 이건 풀어주면 되는 거지. 더하면 2a는 4, a는 2가 나왔네요. 자, a는 2가 나왔으면 2니까 1, b는 1이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겠다. 세 개 다 더해라 그러면 다 더한 값은 8 이래주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x, y에 관계없다. 그러면 그 각각의 개수들이 다 0이 돼버리면 되겠다. 그 말이야. 자, 두 개의 항등식. 자, 여섯 번째. 이제 2차 방정식에 관련돼서 또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방정식은 0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갖는다. k 값이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2라는 근으로 뭐가 근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a, b를 구해라고 이런 건데, 항상 2를 근으로 갖는다. 그 말은 2가 근인 거다 그 말 아니야. 항상이. 2가 근이니까 근이란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만약 2를 실제로 대입하면, 자, 2를 대입했을 때, 자, 2의 제곱이니까 4죠. 4.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를 대입하고 2를 좀 앞으로 빼서 쓰면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예요. 일단 2를 대입했을 때 뭐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쓴다면 더하기 이제 뭐 k에 더하기 2의 b고요. 자, 2가 근이니까 요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근이라 그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이게 기본 내용이라서 이렇게 대입했고, 근데 이제 요거 자체는 k가 들어있는 어떤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k에 관계없이 그런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k에 대해서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서 아까처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k가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자, k가 먼저 들어있는 거 마이너스 2k. 자, 마이너스 2k는 여기다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여기 뭐야 플러스 2a가 있지. 플러스 2a가 있고 4가 있어요. 2a 더하기 4가 있어요. 여기는 또 bk인데 bk니까 b라고 쓰면 되겠지. 플러스 2b 플러스 2b. 자, k가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별도로 분리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k에 대해서, 근데 k는 아무 k나 그 말이에요. 임의의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항등식 내용이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겠다. b가 2가 돼야 되겠네 그 말이에요. 자, b가 2면 b가 2니까 여기다 2를 넣어도 되지. 이 값은 지금 2사니까 8이죠. 자, a 값은 그러면 2a 더하기 8이 0 돼야 되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a, b가 구해지는 거다 그 말이야. 자, 이제 뭐 더하기 값 이런 것은 뭐 초과를 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로만. 자, 항상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 문자에 대해서 그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항등식 내용이 적용되겠다. 알겠죠? 자, 이번엔 이제 분수 모양의 어떤 식이 또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요 녀석이 x,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하는 상수 ABC에 대해서, AB에 대해서 뭐 구해라고 이런 거. 자, 아까는 말 똑같은데, 그냥 이제 분수 모양으로 좀 써져 있어요. 또 달라. 분수 모양이라서. 자, x 더하기 2y 빼기 1. ax 더하기 4y 더하기 b. 자, 요 녀석이 x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단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도록. 자, 조건 중에서 조건이 좀 빠졌는데, 자, 조건이 좀 있어요. 분모는 x 더하기 2y는 1이 아니어야 된다. 자, 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좀 누락되어 있어요. 요거는.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xy 대신에 어떤 걸 넣어도 되는데 요게 1 되거나 그럼 1 빼기라서 0 되잖아요. 0 되는 건 제외하고 분모가 0일 때는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이제 추가로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빠져 있어요. 요거 있다고 했을 때 분모는 이제 0이 안 되는 어떤 값을 넣어도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요 녀석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 자,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을 뭐라고 좀 해보세요. 자, 일정한 값을 뭐 K라고 하자고. 얘를 그냥 K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건 분수 모양인데 분수가 아닌 모양으로 K라고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론 K는 분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요 녀석이 K야. 근데 K는 어떤 일정한 값. 얘는 일정하다 그 말. 일정. 자, X, Y 값 대신에 아무거나 넣더라도 이 값은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 소리야. 똑같이 나온다 그 말이. 그럴 때 그 K 값을 말하는데, 이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야. 자, 이것도 항상 성립한다 그런 말이지.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항등식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똑같이. 자, 항등식이 들어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수 모양에서 좀 불편하잖아요. 요 분모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리고 분모는 0이 아닙니다. 여기에 1이 아니다 그 말은 얘가 0이 아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이니까 0이 아닌 수니까 이걸 양변에 곱해서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양변에 곱할 거야. 그러니까 k x 더하기 2y 빼기 1 막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곱하면 좀 편한 모양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k는 어떤 일정한 값입니다. 일정한 값이고. 근데 요 녀석이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항등식의 내용을 적용하면 x, y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자, 좌우변에 똑같이 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a라는 개수랑 x의 개수 k 말이야. 여기 kx니까 kx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x의 개수끼리 같아야지. 또 y의 개수는 여기 4가 있는데 y의 개수 4. 자, 여기 y 개수는 2. 여기 지금 2y에 2y인가요? 그지? 2y에다가 k 곱한 거니까 2ky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4랑 2k가 같으면 되는 거야. y의 개수끼리 같으면 돼. 상수항끼리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k지.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같아버리면 개수끼리 모두 같은 거니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버린다면 x, 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인 거죠. 이게 항상 참이다 그 말이고 이것이 항등식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항등식. 자, 항상 참이다. 이것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인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항등식 되는 거죠. 이런 건데 보니까 뭐야 여기에서 k가 2면 된다는 게 나오지 않지. k가 2다. k가 2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k가 2니까 a는 2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면 저 녀석이 항상 일정한 값 그리고 x, y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이 되는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들어갔을 때 무슨 모양이 되나 봅시다. 자, k는 지금 2예요. 2. k가 2일 때. 실제로 다 대입해보면 어떤 모양이 되나 봅시다. 자, x 더하기 2y 빼기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a가 2니까 2를 집어넣고 2x. 자, 여기는 4y니까 그대로 4y고 b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막 이런 말이에요. 자, 요 값이 2다 그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분자를 좀 보세요. 분자. 분모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분모가. 분자는 마침 2의 배수가 다 써니까 2로 좀 묶어서 쓰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분모랑 분자를 좀 유심히 보세요. 자, 분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분자는 이것의 2배 그 말이에요. 이것인데 2배. 그러니까 2배 그렇잖아. 이것은 항상 분모가 뭐든 간에 이게 0이 아닌 이상이 이 두 개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약분되는 거야. 그게 뭐든 간에. x, y 대신에 누구를 넣든 이 값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약분돼 버리니까 2가 되는 거다. 그 말 되는 거야. 2라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 말.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 관계를 보세요. 자, 요 x의 개수를 보세요. x의 개수가 얘는 1인데 2야. 2배지. 얘는 2인데 4야. 역시 2배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그것도 2배야.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관계가 똑같은 비율이면 된다. 그 소리지. 즉 y의 개수가 2고 여기가 4잖아요. 2하고 4는 2배 관계잖아요. 이게 2배 하면 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2배, 얘 2가 되면 되고 이거 2배,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개수가 똑같이 2배씩 돼버리면 그 값은 항상 2가 되는 거다. 그 말. 만약에 똑같이 3배씩이다. 3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런 것은 개수의 비율이 모두 같아야 돼. 자, 이런 걸 안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굳이 막 곱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개수의 비율을 똑같이 맞춰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숫자 하나만 보고 그것이 2배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2배가 되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항등식 문제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값들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값은 중요한 값은 아니고 아무튼 어떻게 풀어가는가만 집중을 하세요. 뭐 이런 게 마지막에 이런 값들은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 b, c 대해서 뭐 구해봐라 또 그랬고요. 이제 a, b, c, d 다 더한 값을 물었어요. 어쨌든 식이 지금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 3제곱 x제곱 x 빼기 3. 자, 요 식이 있는데 요 식이 길어서 좀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a x 빼기 1의 3제곱 b x 빼기 1의 제곱
t x 빼기 1 더하기 t. 자, 이렇게 써졌어요. 요 3차식이 요런 거랑 같대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등식이다. 그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뭐 a, b, c, d를 구해라. 또는 두 개, 네 개를 더한 값은 얼마냐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 뭔가 똑같이 생긴 녀석이 반복되고 있지. 자, 이럴 때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a, b, c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a, b, c, d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다면 a, b, c, d 구하는 방법. 자, 이런 것은 뭐야? 뭐 수치 대입하거나 개수 비교하거나 그런다겠지. 만약에 숫자를 대입한다면 1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요.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는다 해버릴게. 1 집어넣으면 다 0 돼버리잖아요. d만 남지? d. 자, 이거 다 d만 남았고 여기는 1 대입하면 이거 사라지고 뭐 마이너스 1이네요. 자, d 값은 마이너스 1. 자, 1 대입하면 d 값은 마이너스 1. 이건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a 값 같은 경우는 자, a 값은 뭡니까? 여기 x 3제곱 생긴 거지. x 3제곱 곱하기 a니까 ax 3제곱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여기는 x 제곱이니까 b는 3제곱하고 상관이 없지. 자, 근데 3제곱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a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2이기 때문에 아, 요 녀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3차항이니까 아, 여기에 a 값이 2가 돼야 되겠다. a는 2다. 그 말이야 이렇게. 자, 최고차항의 계수만 비교한다면 a가 2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진다면 뭡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 정도는 1 넣으면 상수항이 나오고 최고차항은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a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a랑 d는 그냥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나머지 이제 b랑 c만 구하면 되잖아. b랑 c 구할 때는 뭐 다른 거 더 넣을 게 없잖아. 숫자 같은 것은 1 아까 넣었으니까 더 넣을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숫자, 뭐 0 같은 걸 넣는다거나 0 넣으면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이 편하지. 0 넣거나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 또 생겨요. a하고 d는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2 같은 거 넣어도 되지. 2 같은 거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또 1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0이랑 2 같은 거, 0하고 0이랑 2 같은 거 이런 거 좀 대입해주면 방정식이 뭔가 생기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b하고 c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서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좀 다른 걸 볼 거예요 이제. 자, 네, 그건 뭐냐?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잖아요. 자, 이런 것은 조립제법 연속시행이라고 그래. 자, 핵심 표현. 조립제법 연속시행입니다. 조립제법 연속시행. 자, 조립제법 연속시행인데 그게 뭐냐? 똑같은 녀석이 반복됐대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돌아가서 보시면 될 거고. 이거 이제 조립제법을 한다고 했을 때. 자, 3제곱 계수 2예요. 자, 그 다음에 2제곱 계수 마이너스 1제곱 상수항. 자, 조립제법 하는 건데 요걸로 나눗셈 할 때야. x 빼기 1 얘로 나눗셈 할 때. 자, 그러니까 여기다 1 써야 되겠지. 조립제법 나눗셈에 1 그대로 쓰고 자, 2 내려 쓰고 곱해서 2 더해서 1 곱해서 1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온 요 나머지 얘가 바로 d 값이에요. 아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그게 d는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자, 그 d 값이 바로 요 녀석이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자, 근데 요게 몫이잖아. 요게 몫인데 똑같은 녀석이 막 거듭제곱 돼 있잖아요. 이럴 때 다시 또 똑같은 녀석 얘로 또 나누는 거야. 또 1 그 말이야. 예? 여기서 또 이걸 나누시면 또 제곱창 내려 쓰고 2는 2고 더해서 3 곱해서 3 더해서 5 딱 끊으면 5가 나왔지. 자, 이 5가 바로 c 값이에요. 예? 여기서 나온 두 번째 나머지가 바로 C값. C값, 요 C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몫을 또 X 빼기로 또 나누는 거야. 계속 나누는 겁니다. 2 내려가고 1, 2는 2잖아요. 자, 이거 더해서 5죠. 5인데 이거 또 끊어. 얘가 또 나머지야. 얘가 바로 그 다음 계수 B입니다. 차례대로 D, C, BA가 나오는 거야. 얘가 바로 B예요. B. 그리고 이제 A는 마지막에 이제 이것은 하나라서 더 나누면 그냥 인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나머진 것이고 이 녀석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는 2. 자, 거꾸로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면 첫 번째 거 나온 나머지가 D, 그 다음 나온 나머지가 C 이런 원리예요. 자, 이것은 이제 저기 조립제법 내용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딱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쭉 나오면 그냥 조립제법 연속 시행으로 바로 구한다 이런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편하게 바로 DCBA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다 더하면 되겠지. 요거 다 더하면 이제 그게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리 원칙대로 풀어간 거고 원리 원칙대로 풀어간 거고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A, B, C, D를 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다 더한 것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렇게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A, B, C, D를 다 구하지 않아도 저런 것은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항등식이라 된 거고 항등식인데 A, B, C, D라는 말을 만들려면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려면 A, B, C, D가 있으니 여기 나머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으면 제가 사라진다면 A, B, C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얘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X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세요. 자, 2를 대입하면 이거 1의 3제곱이니까 1이잖아. 1의 제곱 1이고 요건 1이지. 그러니까 1인 다 사라지니까 결국 2를 대입하면 이 말이 되는 거지. 요 아래가 2를 대입했을 때가 이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도 항등식이니까 여기도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얘는 2의 3제곱 8, 16이죠. 16이 여기는 4고 16 빼기 4, 12죠. 거기다 2를 다시 보태니까 14고 14에 3 빼니까 11, 11. 자, 이거 11 그만. 자,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그 값은 같아야 되는 거지.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었을 때가 요건데 여기다 2를 넣으면 11,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그냥 2를 넣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막 열심히 푼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버리면 굳이 연속 시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냥 바로 2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마다 수학 문제는 가끔 막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방금 이런 것이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에 요런 녀석이 있는데, 자, A0, A1x, A2x 제곱. 자, 계수를 써놨어요. 자, 이거 x제곱을 3제곱 하는 거라 최고차항이 6제곱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제곱의 계수를 A6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제곱의 계수는 A2. 자, 저거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말이야. 어쨌든 이랬을 때 이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다루는 과정. 자, 이제 이런 건 안 해봤죠. 자, 난이도가 아주 상입니다. 자, 저런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3제곱이고요. 이 녀석이 A0, A1x, A2x 제곱. 네, 좀 편의상 다 써볼게요. A3x 3제곱, A4x 4제곱, A85x 5제곱, A6x 6제곱. 자, 저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름차선을 써서 오름차선이 내림차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계수를 말하는 거지 지금. 자, 각각 항의 계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0부터 A1, A2, A3, A4, A5, A6. 자, 계수들의 총합 그 말이야. 첫 번째 말은 의미는 계수의 총합이 얼마냐 그 말이야.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상수항 포함해서 계수의 총합이 얼마인가 그 말하고 같지? A0, A1 얘들 다 더한 게 얼마냐 그 말인데 이것은 항등식이니까 자, 이 모양을 저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지. 요 모양이 저 모양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X자리에 1 대입하면 요게 바로 뭡니까? A0부터 A0, A1 해서 쪼개서 A6까지 다 더한 그 말 되는 거지. 1 대입했을 때가 저 모양이야. 1 대입했으니까 좌변도 1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자, 1 대입했으니까 1 빼기 1 없어지고 2의 3제곱 8. 이 녀석은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계수의 총합을 의미해서 X자리에 1 대입하면 되는 거다. 왜? 항등식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8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1, 3, 5. 자, 두 번째는 자, A1, A3, A5. 자, 이것들은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쟤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이것도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좀 더 쓸게요. A2, A3, A4, A5, A6 얘가 8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홀수들만을 더하면 또 얼마냐? 홀수들은 얘랑 또 얘랑 다섯 번째 얘랑 그 말이 저거 세 개 더하면 또 얼마냐 그 말인 거지. 저런 것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 말이에요. 자, 저런 거 구하는 방법은 자, 뭔가 홀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저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x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왜 넣는지는 넣었을 때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를 만약에 넣었을 때 그 모양을 봅시다. 여기다 그러면 a 제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는 마이너스 들어간 뭐야? 마이너스 a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라서 제곱이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a2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의 3제곱이라서 마이너스 a3가 되는 거예요. 자, 홀짝에 따라서 홀수가 있는 곳은 3제곱 이렇게 홀수가 있는 곳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짝수 제곱은 마이너스 들어가도 플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a4가 생기고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생겨요. 짝수 모양들 0을 포함해서 0, 2, 4, 6 얘들은 플러스 모양 1, 3, 5 쪽은 마이너스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자, 그럼 우변에 마이너스 넣었으니 좌변도 마이너스 1 넣어도 똑같은 거지. 항등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에요. 들어가면 플러스 1 되니까 2가 되는 거지. 2에다가 2니까 4. 4의 3제곱. 즉 4의 3제곱. 4의 3제곱은 6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63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써진 거 요거 말이지. 자, 요거 이제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써본다면 A0, A1, A2, A3, A4, A5, A6 자, 이거 다 더한 게 8? 아, 얘가 8 이렇게 써졌어요. 8이. 지금 64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지 지금. 자, 이런 말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얘들만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또는 반대로 이것들 말고 A0, A2, A4, A6는 얼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렇게 묻더라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든 같이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A1 플러스 A1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두 개를 더해버린다면 이 녀석들이 사라지겠지. 더해버린다면 홀수가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둘이 더한다면 사라지지. 더한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 아, 그러니까 요 식을 이렇게 있을 때 말이지. 위식과 식을 더해버린다면 만약에 더한다면 그 말이야. 더한다면 A0가 2개 A0가 2개 생기는 거야. 2개. 예? 요건 사라져버리지. A2도 2개. 그 말 2개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A4도 이것도 사라지고 A4가 또 2개. A4. 똑같이 하면 A6도 2개. 이렇게 나와. 자, 우변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변은 더하면 64, 8 더하면 72가 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런 말 생긴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요 녀석의 값은 36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얘는 또 36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놨다면 얘를 구하면 되고 쟤를 쓰면 또 쟤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얘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쟤들은 이걸 가지면 똑같은 원리로 구하는 거야. 자, 이번엔 얘들을 없애고 싶어. 짝수 모양들을 없애고 싶으면 빼버리면 사라지겠죠. 반대로. 아까는 더했고요. 빼면 이제 요건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쓴다면 A1이 2개인데 마이너스야. 그죠?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아래에서 위 빼도 됩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서 빼면 A3가 2개인데 마이너스 똑같지? 그러니까 A3도 2개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 말인데 마이너스를 좀 묶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여기다 똑같이. 자, A4는 또 사라졌고 이것도 A5도 똑같아요. 이렇게. 자, 이것도 사라졌으니까 놔두고. 자, 요 녀석인데 위에서 아래 뺐으니까 여기서 빼면 56인가요? 이렇게 나오지? 이런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또 이런 식이 생겼잖아요. 자, 이때 요 값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28 들어간 게 아, 이 녀석은 마이너스 28 들어. 자,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양방향을. 그래서 요 식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는 겁니다. 항등식이라서 1 집어넣었을 때는 개수의 총합이 구해지는 거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서 홀수 짝수랑 교대로 나타나서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이런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항등식의 어떤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가 많이 즐거우셨나요? 자, 문제를 풀어보니까 괜찮네. 어려워 보였는데 이제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어요. 자, 장한치 생과 함께라면 수학이 쉬워진다. 강해진다. 마법 같은 수학. 맞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